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저희 건설 산업 분야에서 그 지속 가능한 건설을 위해서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탄소 중립 여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진행에 앞서서 지금 잠깐 이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모든 분들은 지금 자동으로 음소거 되어 있고 비디오 없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에 Q&A 버튼 누르시면 질문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미나 중에 레이저 하신 발표 그 Q&A 내용은 모두 나중에 다 취합해서 종료 후에 다 이메일로 또 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팅창 기능을 통해서도 이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고, 손들기 기능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세미나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설문조사 다 참여해 주시고 또 BSI 저희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이 운영 중이거든요. 그 채널까지 추가해 주시면 그 두 가지를 모두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버전으로 세미나 종료 후에 최대 일주일 안쪽으로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일즈 팀의 천세봉 과장께서 저희 그 빔 인증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저희 빔 관련된 BSI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제가 건설 분야에서 새롭게 나온 표준들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호 전임님께서 이제 19650 기반으로 건설사들의 협업 플랫폼 연구 관련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실 거고, 마지막 그 세션 두 세션은 저희가 실제 빔을 도입하신 기업들의 좀 사례 스터디 케이스를 꼭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덜 딱딱한 그 내용이 아닌 실제 우리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사례 위주로 저희가 세션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내용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저희 천세봉 과장이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빔 인증 최신 동향 그리고 교육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SI 코리아 세일즈 팀 천세봉 과장입니다. 예,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저희 BSI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I는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자로 1901년 세계 최초의 국가표준 제정기구로서 영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도 인증 및 표준 개발 기관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증을 제공한 업체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표준 제정기구로 설립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도 BSI는 두 가지 핵심 기능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년에 약 300여 개의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을 조직에 교육하고 내재화를 도우며 인증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돕는 것입니다. BSI는 국제 표준 개발 기구인 ISO 그리고 IE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표준화 동향을 주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표준 개발 과정은 BSI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BSI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품질 관리, 안전 규제, 지속 가능한 경영 등의 주제로 표준을 개발합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 초안 작성부터 평가, 승인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현대 사회 발전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BSI는 고객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가장 먼저 안내드릴 수 있는 인증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SI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에서 BSI의 표준과 인증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도 BSI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BSI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합니다.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을 개발하고 인증하여 산업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합니다. BSI는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검증과 표준을 제공합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개발과 인증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BSI는 관련 표준 제정과 보급으로 산업의 미래와 끊임없는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BSI 그룹은 세계 최초의 인증기관으로서 품질, 안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표준 개발과 인증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BSI는 지금 보시는 주요 국제 표준 인증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SI에서 진행하는 ISO 19650 BIM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퀄리피케이션 교육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SO 19650과 BIM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개에 달하는 ISO 19650 시리즈와 각 표준의 주요 요구사항을 알고 그것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적격성을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가상 디지털 환경 내에서 상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격성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고객사와 협력사의 신뢰를 주려면 해당 전문가를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격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BSI ISO 19650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퀄리피케이션 과정은 1년의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평가를 통해 BSI 공인 전문가가 되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은 세 가지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과정 이수 및 시험 합격 시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1단계 프랙티셔너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빔 펀디멘털스에서는 빔의 기본적 원칙과 개념을, 그리고 빔 프로젝트 딜리버리에서는 ISO 19200-2 표준에 대한 설명과 정보 요구사항 및 정보 수행 계획의 개발 방법을, 그리고 빔 핸드오버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에서는 디지털 정보 교환으로 COBIE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설명합니다. 2단계 프로페셔널은 2단계로 되어 있으며 Security and BIM에서 협업 프로젝트 내 보안 관리 및 이해 구현에 필요한 핵심 지식 및 기술을 다루고 BIM Health and Safety에서 협업 프로젝트 환경 내에서 안전보건 위험을 관리하거나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Certified Professional은 모든 과정을 이수한 빔 관련 산업 경력 3년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관련 신청 서류 접수 후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설명드린 과정들은 위와 같이 진행되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BSI 교육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SI 빔 베리피케이션 인증제도 업데이트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발표된 유카스의 빔 심사 인정 제도에 인정을 신청하여 2023년 인정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행되는 ISO 19650-2 인증서에는 유카스 인정 로고가 표기되며 이미 인증받으신 고객의 경우 다음번 발행되는 인증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인증 제도의 명칭을 베리피케이션에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로 리브랜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인 빔 인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인정 취득을 통한 타 기관과의 차별화로 업계 전반의 신뢰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쿠, 네. 네, 천세봉 과장님의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바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지속 가능한 건설입니다. 저희 BSI 코리아는 약 한 17년, 18년 전부터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이제 국내에 확산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검증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한 2, 3년은 특히 그 ESG라는 이름으로 지속 가능 경영 공시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행이 되면서 더욱 숨가쁘게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성숙도가 높은 품질, 환경, 안전 보건, 정보 보안 등 기존 경영 시스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 분야에 특화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건물 및 인프라의 탄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통해서 우리 산업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표준 파스 2080 빌딩과 인프라에서의 탄소 관리 표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미지들은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2015년에서 2030년 기간 동안 전 세계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승인을 했습니다. UN SDG는 이런 목표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처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UN SDG의 요 17가지 목표를 그 기업의 KPG 지표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요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ISO에서는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UN SDG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또 개발하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 문명의 존폐 위기와 직결된 거의 범지구적인 문제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국가에서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2020년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21년에는 전 세계 14번째로 이제 법제화를 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21년에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어요. 국민의 생활터전에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건설 산업은 실은 경제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원이 한정적인데 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50년까지 지금 전 세계 도시 인구가 6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는 세계 건설량도 이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향후 40년 동안 뉴욕시 전체를 매달 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 그린 빌딩 협의회에 따르면 건설 산업은 이미 세계 천연 자원 채굴의 30%, 고용 폐기물 생산의 25%, 그리고 세계 에너지 사용의 36%, 이산화탄소 배출의 39%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영국의 경우를 보시면 건물과 인프라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영국 국가 전체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금 기후 위기와 가뭄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준비를 실은 당장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BSI의 관점은 저희 오늘 웨비나의 주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을 사용해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루고, 그리고 다양한 탄소 관리, 탄소 배출의 정량화, 에너지 관리, 그리고 또 자산 관리 표준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요 모든 것들은 실은 품질 경영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웨비나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많은 기업에서 이미 빔을 도입하셨거나 도입을 앞두고 계시거나 고려하시고 계신 상황일 것 같아요. 빔은 프로젝트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의 이익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빔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거의 항상 줄여줄 수 있고요. 빔과 생애주기 평가도 통합이 되어서 건물 요소에 대한 환경적 영향 평가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D 빔은 에너지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빔의 도입은 폐기물을 줄여주고 탄소 영향력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관리와 작업 현장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건설에서 빔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파스 2080은 무엇인가? 파스 2080은 건물과 인프라의 전생의 탄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조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에 대한 우리의 커밋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보시면 이 건설 프로젝트 상의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표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파스 2080이 어떤 표준이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파스 2080은 탄소 생산량을 정량화하거나 뭐 정량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규범적인 표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하시는 기업들은 뭐 ISO 14064라든지 뭐 제품의 탄소 발자국 진행하시는 기업들은 또 1406 이런 표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표준과는 다르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파스 2080은 일관된 탄소 관리의 프로세스, 목표, 목표 설정, 기회 식별, 평가, 데이터 사용, 조달, 지속적 개선, 모니터링, 보고, 리더십, 거버넌스, 협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탄소 관리의 의사결정에 탄소 관리를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통합을 하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BSI가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파스 2080의 새 버전, 2023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2016년 버전이 있었고요. 2016년 버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 환경, 건물과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장되었고 시스템 네트워크 자산을 탈탄소화하고 전체 수명주기 탄소 접근 방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큐어먼트, 구매와 조달 섹션이 추가가 됐고요. 넷제로 타깃에 있어서 각 가치 사슬의 구성원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배출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속 가능성 요구와 뭐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서 이제 리더십과 콜라보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스 2080은 영국 토목기술협회 ICE라고 하죠. ICE와 녹색건축위원회의 후원을 받아서 표준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만으로는 실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예, 예.
그래서 표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가이던스 문서도 발행이 돼서 무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SI 웹사이트와 BSI 블로그에서 파스 2080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저희 앞서 보여드렸던 표준 그리고 이 가이던스 문서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로 그 랜딩 페이지로 전환돼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정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에서는 지금 기후변화법이라고 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100% 감축할 것으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100%가 넘어가면 이제 넷 포지티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넷제로를 감축할 것을 법으로 규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요 영국 산업군과 시장에서는 탄소 관리 및 감축을 해야 하는 동인으로서 이 파스 2080이 작용을 해서 각종 계약 조건으로 이제 파스 2080 도입하고 인증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중에 이제 네트워크 레일에서는 어, 모든 티어 1 그 가치사슬 구성원에게 파스 2080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내셔널 하이웨이즈에서도 2025년 말까지 파스 2080 인증과 시스템 실행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향후 중동 지역으로도 실을 넓혀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진행하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이런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를 관리하고 감축의 기회를 식별하려면 그러면 탄소가 어디에서 오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아주 간략하게 요새 워낙 스콥 3, 스콥 1, 2, 3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오늘 소개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는 기업의 통제와 영향력이라는 기준으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스콥 1은 다이렉트 에미션에서 직접 배출입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탄소 배출량. 그래서 예를 보시면 뭐 회사에서 떼는 보일러라든지 우리 회사가 소유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요 스콥 1이 되겠고요. 스콥 2 이제 간접 배출입니다.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활용이 되지만 다른 법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생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그래서 요 예를 보시면 이제 우리 전기 이제 주로 전기 사서 쓰시죠. 태양광 있으신 기업들도 있으시겠지만 전기 그리고 히트, 스팀, 쿨링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이제 스콥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콥 3는 이 스콥 1, 2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배출량으로 이제 법인 활동의 결과이지만 다른 법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우리가 구매한 이 자재를 이렇게 캐내고 이걸 생산하는 데 발생한 배출량이라든지 이 구매한 자재가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출량 그리고 소비자 단계 다운스트림에서 소비자 단계에서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사용할 때라든지 우리 건물로 치면 우리 건물 사용할 때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있잖아요. 그런 탄소 배출량들이 다 이 스콥 3 카테고리에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 배출량을 놓고 볼 때 이 스콥 3가 70%에서 90%에 해당하는 스콥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요새 스콥 3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글로벌 공시들이나 레귤레이션 통해서 이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정보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온실가스를 대비하지 않고 있던 기업들도 점차적으로는 온실가스 정량화와 배출량 검증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스 2080 2023 버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효과적인 탄소 관리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이 표준은 결국에는 탄소 관리 시스템이 우리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경영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제와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그
그 스코프 1, 2, 3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제와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의 탄소 배출 활동을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식별해서 우리의 자산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어떻게 상호작용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 중심의 솔루션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인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치사슬 구성원과의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그 공급업체와 고객과의 협력을 통한 기회를 또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던스 문서에서도 자세한 또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파스 2080은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서 요 다음과 같이 탄소 감축 계층 구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Avoid, Switch, Improve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먼저 이 회피 단계는 자, 시스템 레벨에서 이 자산과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질문을 던져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산을 재활용할 수는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회피 단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대안 솔루션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이나 시공 방법 그리고 매터리얼 등을 이제 변경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개선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임프루브 단계에서는 자원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 경제, 친환경 경제 모델, 순환 경제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 공통된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맨 앞단에서도 제가 UN SDG 보여드렸지만 17번째 항목이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그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에 의견이 모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 2080 보시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총 44번 언급된다고 하는데, 어, 탄소 배출은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통제와 영향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신 계층 구조로 탄소 관리 방법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셋은 뭐 건물이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는 이 상호 연결된 자산의 조합, 뭐 철도망이라든지 전력 같은 것들이 이 네트워크의 예가 될 수 있고, 시스템은 보이시죠? 거버먼트나 레귤레이터, 뭐 다양한 또 에셋 오너들, 그래서 이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된 모든 네트워크와 그 인간 상호작용의 조합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로는 이 시스템 수준에서 설정이 돼야 되고, 이상적으로는 모든 네트워크와 그 자산에도 이 시스템에서 목표를 세운 넷째로 목표와 일치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이 콜라보레이션이 핵심이 되겠죠. 요 수준별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이 이 같은 요 가치사슬 구성원 간의 협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 장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표준에서 직접 따온 이미지예요. 이 표준의 구조이기도 한 카본 매니지먼트 시스템, CM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CMS도 여느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PDCA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리더십이 중요하고, 타겟 설정을 하면 이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구매 조달을 통해서 탄소 목표 달성 기준을 마련하고, 또 가치사슬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지속적 개선을 이루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탄소를 통합시키는 이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탈탄소화하고 이 적합성을 선언하게 되는 이 과정의 구조로 CMS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단에서 보여드린 그 구조, 그것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브리프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처음에는. 어,
여느 ISO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더십에 통한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조직 내 계층의 비전과 헌신과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전략도 설정해야 되고요. 자원의 가용성과 교육을 보장해 주는 것도 리더십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조직 내 R&R 설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이런 탄소 관리에 대한 우리의 사내 문화와 내재화도 모두 리더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 설정과 베이스라인입니다. 어, 비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작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제공하고 의도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책임도 정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활동과 관련된 탄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전 생애 주기를 목표로 또 베이스라인을 잡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전 생애 주기.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라고 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계 주기를 목표로 해서 이거를 잡으셔야 되고 데이터의 제한 사항과 또 그 의미를 식별하셔서 이 타겟 세팅과 베이스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큐어먼트입니다. 조달 프로세스가 파스 2080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작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가치 사슬에서 전생의 탄소 감축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조달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큐어먼트 과정 속에서 우리 이 프로젝트의 탄소 목표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탄소 솔루션을 위한 그 입찰과 계약의 기준을 개발하는 또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고 탄소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또 데몬스트레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탄소 중심으로 이제 선정 기준, 탄소 중심으로 이제 계약 공급업체를 선정했을 때 또 그 공급업체에게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협업의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모든 조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굉장히 이 파스 2080에서는 조달 프로세스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조직과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탄소 관리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 설정 하나와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스 2080은 탄소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량화도 그 BSI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른 탄소 배출 관련 검증 서비스들이 있으니 그걸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파스 2080의 CMS는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이해하고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에 조달과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보고, 어,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넷제로 달성에 기여를 하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빔을 통해서 이 19650 시리즈를 통해서 스마트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파스 2080 탄소 배출량 검증, 제품 탄소 발자국, 그 에너지 경영 시스템, 그리고 5501이라고 하는 자산 관리 경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제 배출량 감축의 기회도 식별하고 순환 경제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난 11월 말에 그 콥28에서 이제 그 당시에 발행이 됐습니다. ISO 기존의 파스 2060이었던 탄소 중립 표준이 ISO 14068로 탄생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 표준을 통해서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이 어프로치를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저희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재 파스 2080 검증을 받은 글로벌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지역에서 최근에 건설사와 뭐 컨설팅 기업들에서도 파스 2080 검증 계약을 마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점점
탄소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거든요. 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스 2080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도모하시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탄소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스 2080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건설 산업을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 새롭게 발행이 됐습니다. BS 99001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장표는 이제 부실한 품질 관리의 결과로서 나온 사고 장면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매년 좀 뉴스를 통해서 건설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항상 이 건설 현장 사고는 인명 피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욱 좀 참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곳곳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수많은 보고서에서도 ISO 9001이 이제 건설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됨에도 왜 이렇게 품질 관리에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것이 이제 뭐 스터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 앤더슨 로드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붕괴가 됐는데, 뭐 원인을 조사해 보니 용접 문제가 있었고, 지지력이 뭐 용접 위치가 뭐 결함이 있어서 지지력에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파밀리아 팜은 어,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단순한 휴먼 에러, 뭐 잘못된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발생한 걸로 조사가 됐고, 그리고 올해 6월 15일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탄종 파가르에서도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이제 20살의 인도 청년이, 이주 노동자인 20살의 인도 청년이 구조물에 깔려서 사망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군에서 ISO 9001이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도 품질 저하 문제가 계속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ISO 9001은 BS 5750이라고 이제 BSI가 처음 개발한 표준에서 시작돼서 국제 표준이 된 ISO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널리 채택된 표준입니다.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유독 좀 건설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우리 산업군의 특정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산업은, 왜냐, 우리 프로젝트가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급망도 굉장히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9001은 또 조직의 품질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 건설 산업 부분은 어,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이 많죠. 그래서 9001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실은 건설 환경에서 품질 관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은 충분히 자세하게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미 다른 산업군은 뭐 자동차는 IATF 169 사고가 있고, 우주항공은 AS 9100이 있고, 메디컬은 또 ISO 13485 등이 있는데요. 그 산업에 특화된 품질 관리 표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산업별 품질 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BS 99001이라는 건설 분야에 특화된 품질 경영 시스템이 작년 7월에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는 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산업 특화된 품질 표준 도입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S 99001은 건설 산업군에 특화된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 사항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ISO 9001을 기반으로 건설 산업 전반의 요구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둔 새로운 표준이 되겠고요. BS 99001은 건설 과정에서의 모든 이해관계자, 그리고 가치사적 구성원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 이 표준의 도입을 통해서 건설 산업계가 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의 그 블랙 이슈들을 해결하고 더 좋은 산업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설 산업계 요구사항에 반영된 BS 9900의 표준은 우리
사회 경제 환경을 위해서 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추구하는 품질 경영을 전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이라는 특성에 맞춰 모든 공급망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 모든 가치 사슬상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품질 경영 지침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거는 기존의 ISO 9001과 주요 차이점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거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S99001 표준의 주요 측면, 부분별 표준사, 요구사항, 정보관리, 보안 및 지속 가능성,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고, 건설 프로젝트 복잡성을 인정해서 건설 산업군의 맥락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표준의 주요 측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00의 린징의 이점은 실은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건설 산업 최초의 ISO 9000의 파생 규격이라는 점, 그래서 입찰의 전제 조건으로 표준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ISO 9001과 함께 또 추가 요구 사항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인증이기 때문에 향후 ISO로 전환되기 전까지 이후 표준에서 이제 강화된 요구 사항을 통해서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 또 함께 추가할 수 있다는 또 이점이 있겠고요. 품질의 향상은, 어머나, 죄송합니다. 품질의 향상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처음부터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현실적인 일정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객 만족도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업과 브랜드 평판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점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속 가능한 건설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품질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탄소 관리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품질 경영 시스템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지속 가능 경영의 아주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어, 표준화가 된 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셔서 이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가치 사슬의 각 구성원과 협력하고 디지털화를 이루게 되면 엔지니어링 기업과 그 프로젝트의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 건설,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기반도 견고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 2080을 통해서는 각 그 탄소 배출 관리 방법을 사용해서 가치 사슬의 구성원들이 이제 공동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가치 사슬에서 탄소 감축 작업을 실행을 하면 프로젝트 탄소 감축 목표와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의 전체 탄소 감축 목표를 이중으로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의 마지막은 저희 BSI 그룹 CEO이신 수잔 테일러 마틴이 하신 말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해요. 지구의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BSI의 설립 목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BSI는 트러스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비즈니스 여정에 저희 BSI가 항상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어느 분야에서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BSI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항상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세션이 남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 쉐어링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의 김용희 대표 이사님께서 이 빔 도입하시면서 뭐그 과정이나 또 어떻게 도입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것 저희한테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아, 김용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렇게 강의 듣다 보니까 저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발표 지금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네네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아, 네. 저희가 저희 회사에 대한 일단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관련된 간단한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을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은 2006년도에 설립하여 2018년도에 빔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2018년부터 제가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브 엔지니어링은 빔과 철근 상세 설계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링 회사로 다양한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빔을 활용해서 용역을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밑에 특허가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빔을 기반으로 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철근 상세 아니 철근 검치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타 증강현실 빔을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빔을 활용해서 증강현실 이용 덕트 배관의 현장 검수 시스템과 건축 설비 검수 시스템을 위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빔 기반 건설 현장 관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빌딩 스마트 협회 빔 어워드에서 2022년도에 수상도 하였습니다. 저희 빔은 프리콘 단계에서 국내 유수 개발사의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업비 절감, 설계도서 품질 향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착공전 단계에서는 발주자 또는 시공사로부터 포스트빔을 활용하여 정밀한 물량 검증 및 예산 절감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집안 측량 및 불착 진행 단계의 실시공 물량을 산출하고 건설 기술자의 공사 계획에 대하여 적적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시공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사업으로는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기기들을 통합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관제로 무제 건설을 실현하고 준공후 건물 유지관제에 적용하여 건물 관리 및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건설 전 단계에 걸쳐서 빔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건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한국건설안전 박람회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 안전 세미나에도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K 스마트 건설 미래를 엿보다에 저희가 그 빔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저희가 연재해서 출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대학교에 저희 회사를 홍보하고 빔을 홍보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빔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 및 박람회,
경진대회 등에 참여했고 도서 출간과 칼럼 발표, 대학 출간 등을 통하여 빔 기술을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2년도 12월에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았고 저희만의 그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재택근무 활성화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프로젝트별로 투입 시간과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OECD 경제 검토국 부국장님을 비롯해서 OECD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 회사의 많은 방침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많이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BIM 업무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공 물량 산출을 빔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질별 물량, 흑마기 물량, 파리 물량까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주 물량 산출과 공사계획 수립 및 관리, 그리고 빔 모델링, 그리고 선제적 시공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4D 시뮬레이션으로 유지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단계별로 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도면을 접수하여 설계 및 공사 특성을 분석하고 토공과 골조 모델링을 통하여 도면의 정확성, 겉도 및 주요 물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이슈가 많은 공정관리는 입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시공을 통한 분석을 시행하고 관련 기술자들의 협업 및 이해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공정표와 연계한 빔 공정 점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정계획 검증 및 공정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드론을 활용해서 공사 전 집안을 측량하고 클라우드 포인트 기법을 활용해서 집안의 정밀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안 조사서와 토공 도면을 바탕으로 집안별 불착량을 산출하는 등 스마트 건설 스마트 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EP 전문 빔 담당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인하우스로 골주 및 MEP 간섭, 오류 누락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옥내의 배관의 설계 및 시공 정확도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빔 업체 선도주자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공될 부위 및 시공 완료 부위에 대한 검수공사, 관계자들의 이해 증진 및 협업 시스템으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안전관제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디지털 가상 환경에서 공사 중의 위험 요소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데이터 환경 CD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사 이해 관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하여 협업할 수 있으며 자료를 공유하고 빔 프로그램 없이도 빔 모델 및 수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ESG 경영을 위한 BIM 품질을 만들기 위해 자재 절감, 공기 공정 관리로 품질을 높이면서도 원자재의 절감으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일 수 있어 ES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노력으로 얼마 전 대한국제표준코드 인증인 ISO 19650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2번째로 취득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인증 준비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경영에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ISO 9001 인증을 이미 받아 매년 갱신하고 있었으며 ISO 14001, ISO 45001의 인증도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미 오랫동안 확립되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히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에서 빔 프로젝트의 내부 문서, 분류별, 수행 프로젝트 실적, 샘플 및 실제 적용 실적 점검 등 각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인증을 받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회사의 모든 품질을 시스템화하고 많은 인증들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끊임없이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날짜는 2023년 6월 2일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기로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은 빔 전문 기업으로서 빔의 정보관리,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 표준 코드를 반드시 받고자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ESG 경영을 위한 빔 품질을 만들기 위해 자재 절감과 공기 공정 관리로 품질을 높이면서도 원자재 절감으로 건설 과정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현격히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ISO 19650 인증과 ESG 경영이 따로 갈 수 없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오래전서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점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ISO 19650 인증이 한국 프로세스 인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좀 국내 상황과 품질 매칭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BSI의 본사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많이 개선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BSI 본사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어려움이 많은 만큼 성과도 굉장히 커서 지금은 많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ISO 19650 인증은 저희가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SO 19650 인증은 국제적인 표준의 BIM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증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SO 19650 인증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국내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건설 산업의 기존 2차 2D 도면을 3D 모델로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3D 모델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그 모델링인 빔이 그만큼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은 국제 인증을 받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 널리 홍보하고 저희 기술 발전을 하는데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 원청과
많은 파트너사들하고 협력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 빔을 활용을 해서 원격 업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따른 그 시간과 이동 수단으로 인한 자원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앞으로 글로벌 어, 시대에 부합하는 노력 중에 한 큰 중요한 어, 그 계기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빔 프로젝트별 계획서 그리고 체크리스트 확인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요번에 그 19650 인증을 받으면서 더 강화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업무 계획서, 책임 매트릭스, 업무 진행 계획서, 송수신 대장, 빔 정보 모델 제출 점검, 빔 정보 생산 및 정보 교류, 빔 프로젝트 품질 점검, 그리고 납품 확인서, 용역 인증서, 그리고 프로젝트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 업무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회사 경영을 한 지 지금 이제 19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한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요번 인증을 받은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번 인증이 저희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브 엔지니어링 대표 김용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발표 내용이셨고요. 전혀 두서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브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가능 경영과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거를 엿볼 수 있어서 저도 오늘 저희 세미나의 주제와 굉장히 그 잘 온라인 되는 내용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브 엔지니어링의 이 케이스가 또 저희 많은 귀감이 되어서 널리 저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저기 Q&A 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션입니다. 또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 쉐어링 시간이고요. 라인 테크 시스템의 정성우 수석연구원님께서 이번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제가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그 오랜 시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종호 선생님과 김용희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좀 짧게 그리고 우리가 겪은 경험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라인테크 시스템에서 QC와 교육 연구를 맡은 정성우 수석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동업자, 협업자, 그리고 BSI 교육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네, 우리 회사에서 ISO 도입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향후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태도에 관련된 자발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 이 자발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에게 아주 많은 어떤 의미와 그리고 해야 될 소명을 부여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기관, 그리고 투자 기관,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책임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발적인 원칙 그리고 가이드라인 되겠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계된 그런 스튜어드십, 그리고 기후, 재무, 지속 가능한 투자, 인재에 관련된 것, 교육에 관련된 것,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주제로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1년간, 그리고 이전부터도 많은 고민했습니다만, 그 책은, 탄소와 관련된, 어, 향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그 작은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결과들이 증감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사원들, 그리고 우리 대표님 함께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인 라인테크 시스템은 그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혜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서비스 일반의 제공, 컨설팅,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저희 더부 그 회사에서 그 시스템에서 많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업체들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물량 모델링이라든지 코스트, 그리고 정합성 체크와 관련된 설계, 역설계, 3D 설계, 그다음에 방향성 3D 스캔 등 관련되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음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가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4로 그린 그림입니다. 마땅히 원하는 그림이 없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나름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 SDGs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SDGs, 그리고 ESG, 그리고 ISO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가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글로벌 협력으로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팀장님께서 17가지 분야로 해서 유엔에서 만든 지속 가능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더 이제 첨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우리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질 높은 교육, 남녀 평등과 관계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2번, 13번은 농림 관련된 부분으로서 굶주림, 기후에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7번과 14번은 에너지, 14, 15번은 우리가 관심이 많죠.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 유지성을 위해서 5번과 16의 경우에는 사법과 법률 부서에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과 11번의 경우에는 교통, 체계에 관련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 8번과 10번은 재무와 경제 개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외교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ESG와 SDGs, ISO는 사실은 유기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SDGs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구조로서는 169개의 성취 목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목표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로컬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준 단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뭔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세부적인 수치를 나름으로서의 그 제도로서 제공하고 있고 이 목표는 국제적으로 정의된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촉진하고 있죠.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것이 어떤 수치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KPI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KPI 같은 경우에는 목표와 연관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ESG입니다. 자, 보시면 E와 SG, 이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이 부분은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ESG 가운데 E는 환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친환경적인 사업 관행을 채택을 해서 환경 영향에 좋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향후 탄소 배출 감수를 지향을 합시다. 그래서 자원 효율성을 향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행해 봅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그러한 그 미션으로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S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것은 곧 다양성과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고객의 만족,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그 니즈와 욕구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안전이라든지 권리라든지 그리고 사회 공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업은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더십, 즉 그 CEO의 리더십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거버넌스를 보시겠습니다. G 부분은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과 기업의 규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SG와 지속 성장은 효율적인 회사 거버넌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구축에 기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ESG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업 투자와 관련성을 보신다면 이 기업이 자체 운영을 개선하고 투자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향후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탄소 배출과 관계된 그런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그 구체적인 목표로 표준으로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까지 ESG 같은 경우에 여지까지는 이게 비재정적 요소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표준화된 그나마 ISO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의한 분석이라기보다도 그 비재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돼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요거 챗GPT-4 통해서 ISO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연기도 나오고 잘 구축된 그리고 환경이 어우러진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국제 ISO 같은 경우에 저희는 BSI 1960을 올해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검증이 되겠죠. 검증이란 말을 우리가 인증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이제, certification, 보다 분명한, 이렇게 등록 제도보다 그, 뭐랄까, 좀 더 강화된, 그래서, 흔히 그 ISO 9001과 1960을 함께 갖고 있다 그랬는데 경쟁력이 상당히 확보가 된다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ISO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짧게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의 다양성을 우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품질 관리 시스템,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요, 이게 그 담당하는 부분 앞서도 나왔지만 이 건설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어떤 그 안타까운 좋지 않은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품질 관리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1960이 나왔던 것이고, 이 품질의 관리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그 파트의 분야들,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은요, 아주 세밀하게 세심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정보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은요, 그 자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음 인증의 면에서만 접근한다 그러면 뭐 현실에서는 당연히 항상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인증의 면에서는 최초의 ISO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다음 년과 다다음 년도에는 사후 인증 제도가 1년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갱신하는 것이 3년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올해입니다. 올해 최초 인증을 받았지만 이제 내년도 사후 첫 번째인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BSI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제 교육도 받으면서 이제 많은 절차서라든지 포맷에 대해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이제 인증받기에는 상당히 좀 덜컥 겁부터 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작업실이 있는데 상당한 그 분량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IS 표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와 품질 향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의 면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9650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팀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그리고 우리 그 이종호 선생님께서도 설명하셨던 많은 그 인증관계와 직간접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과 준수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절차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절차서에 따라서 인증 제도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준비, 그리고 지속 성장에 대한 그 매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사적인 차원에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900에 대해서 일반 표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 그리고 관계자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의 그 주안점이 되는 19650 관련돼서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19650과 지속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건설이나 향후 뭐 부동산 분야까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정보 모델링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평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표준을 지속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관리라든지, 그리고 정보 모델링이라든지, 다음에 쓰는 프로그램, 그리고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서화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페이퍼로 출력을 다해서 절차서를 통해서 직원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이제 디지털화하여서 잘 보관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성장과 관련하여서 각 부속서, 그리고 그들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을 대해서 잘 습득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맞춰서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즉 그 발주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다음에 현장 시공업체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공감대라는 것이 결국 표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 관리와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그 아까 그 연구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요. 프로젝트 품질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어, 그 뭐랄까요? 가격이라든지에 대해서 그 실제로 가성비가 있는가, 그다음에 국산 프로그램인가, 그다음에 유통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기반화, 규격화,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뭐 매번 강조해도 뭐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검증된 그 무엇인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ISO이고 ISO 19650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개념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둘렀는데 그냥 한 표로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어, 그 SDGs라고 제시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7개의 분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공동의 지향 목표입니다. 후속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유지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률과 정의, 건강, 기후, 경제 등 17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ESG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죠. 비재무적 성과가 있습니다. 즉 ESG 신용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아래쪽에 보시면 비재무적인 요소로 친환경, 사회적인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로서 세 가지 구성인데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신용평가에도 반영이 될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ISO입니다. 국제표준 비정부기구라고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표준에 맞춰서 매번 바뀌는 표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습득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19650은 건설 프로젝트 정보 데이터 관리에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BIM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에 대해서는 아마 필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국내 산업이건 혹은 해외 진출이건 해서 기본으로 이제 갖춰야 될 그런 라이센스와 같은 그런 인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 네, 정리를 한다 그러면 ES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ISO 표준을 활용을 하여서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투명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효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IS 표준이 그 적합성 준수를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인증을 받으면서 했던 스케줄표인데 원래는 이제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공감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4월경에 그 내부에 저희가 그 CEO를 모시고 그 워낙 이제 CEO께서 저희 대표님께서 그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ISO 취득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이제 그 중역 그리고 각 간부 그리고 실무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사업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증 추진팀을 한번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TF팀을 결성하였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인증 추진팀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정보 공유까지는 좋습니다만 결국은 TF팀이란 것이 결국은 각 부서의 실무자들, 대표자급이 따로따로 모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O 특징상 내부 심사의 경우에는 각자의 부서를 각각 다른 부서의 사람이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조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일단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는요. 그 차라리 받자 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익혀야 될 결자서, 그리고 그 안엑서라든지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면서 각 부서의 우리 부서만이 그리고 현실에서 IS 표준은 표준이래 할지라도 거기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특히 개발부에서도 이제 밤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절차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냈고요. 아마 다른 회사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개발부만의 그런 절차서가 되겠습니다.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내부 심사원이 우리가 그 출범을 한 상태에서 사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 심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SO 그 최소한의 그 심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업계에서 30년 이상 그 최소 30년 정도 이상의 되시는 분을 모시고, 그리고 내부 심사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현업의 그 소장급으로 되시는 분들 모시고 저희가 내부 심사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저 같은 경우 실무자로서 그 BSI의 그 아까 그 천세번 과장님께서 그 제일 그 이 세미나의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하신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 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프로페셔널까지 2단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까지 받았고 이러한 역량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 내부 심사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라고 검토를 받아서 오케이 사인 받은 다음에 저희가 내부 심사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부 심사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를 검사, 표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감사가 되겠죠. 잘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때 반드시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경영 검토 회의 때 이러이러한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1차 심사가 IS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면들은 그 저희가 좀 지적받은 면들이 어떤 회사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어, 시정 조치를 우리가 진행하였고 이제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심사 때 그것이 완료된 것을 이제 검증을 받고 저희가 2차 심사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9001의 그 일반 표준의 진행 과정이었고 이제 같은 순서로 19650을 우리가 또 진행하여서 이제 금년 저희가 그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그 우리 협업 업체들 계실 것이고 하여서 이제 이게 페이퍼로 한번 제시합니다. 중간에 띄어쓰기를 제가 잘못한 모양입니다. 19 한참 띄우고 이제 650이 있는데요. 좀 애교로 봐주시고 자 이제 900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표준인데 196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900에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9650이라고 하는 그 빔적합성 이것이 충족된 즉 그 ISO 제8장 중에 그 운영 파트가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인데 그 부분을 충족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많이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그 자체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먼저 그 인증을 받아본 업체라든지 혹은 주변의 그 실무진이라든지 혹은 BSI의 그 교육업체에 통해서 꼭 문의를 하셔서 그 놓치고 있는 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하셔야 그 뭐랄까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시 그 뭐랄까 인증을 받는 그런 한번 인증받으셨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보시는 이제 그러한 사례는 없지 않겠나, 안타까운 사례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는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표에서 보시겠지만 말이 저기 2월 달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연말부터 준비해서 3, 4, 5, 6 동안 9001, 7, 8, 9 동안 19650,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끝난 다음에도 인증을 받아야 돼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의 그 CDE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진행을 했었고 이 결과는 이제 내년도 사후 1차 연도 심사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겠죠. 보시면 잠깐 보시면 그 스테이지 1, 2가 있습니다. 문서 기록 평가를 하신 이후에 실사 현장 평가할 때 그 뭐랄까요? 실제로 IS 위원께서 오셔서 이렇게 평가도 하시고 점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전에 혹시 부적합 사항이 있었는지 그 회사에서 부적합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내부 심사원이 이미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어떤 점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잘 조치가 되는지 평가가 되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제3자 인증인 ISO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간은 우리가 제시하는 인증에 타당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술 검토를 거치셔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인증 기간의 인증서, 즉 BSI의 일부 유형을 취득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CEO의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우선,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관심이 확실히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짧은 기간 안에 1년 안에 어,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앞으로 내년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경영 검토 절차에 있어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경영 검토 프로세스를 KPI화해서 구체적 목표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과 내후년도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름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오랜 시간을 이제 제가 차지하기에는 죄송하고 해서 그냥 마지막 페이지로 읽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을 보시면 저희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협업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본연의 이익을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가, 그 본연의 이익을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현재 방침이 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내지 5년 정도 이 정도 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방침을 세웠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두 번째 줄 하단에 보시면 적절한 권한을 가진 참여자가 CD 같은 경우에 적절한 시간에 적합한 권한으로서 그 정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장하도록 우리는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그런 수치가 생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면한 그 올해와 내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정보의 협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중복 작업하는 그 실수, 제작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향후에 프로젝트 정보 생성할 때 자산 관리를 우리가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명확하고 빠른 그 정보 판단을 통해서 그 우리 고객님들에게 그 고객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예, 클라이언트에게 그 부합하는 정보 모델을 생성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준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하나 제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그 침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물난리가 난 침수 상황에서도 저희 회사가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 서초 일대에 많이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 과연 이제 심사용으로서만 iOS를 쓸 것이 아니고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하는 방안으로서 선택을 하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검토 보고 같은 경우에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꼭 대표님에게 드려야 할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나름
그 충원으로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언로의 역할,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IS라고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미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BSR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든가 자료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의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인증과 검증 도입 단계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 또 저희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BSI의 팀장인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 발표였네요. 네, 다음 인증 심사도 잘 대응하시리라 제가 네,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모든 발표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공유할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 아이쿠. 이거를.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건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희 BSI 코리아에서 이제 빔 태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빔 연구회를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빔을 받으신 기업들과 빔을 받지 않으셨어도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공공기관, 대학 뭐 연구기관 그리고 컨설팅 기관과 다 함께해서 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하면서 우리 건설 산업군의 이제 경쟁력 강화와 전국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전문가 네트워킹도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계 표준 을 제고하면서 또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시간이나 비용이 또 절감된 효과를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품질 경영이 굉장히 기본이 되고 우리 지속 가능한 건설을 위해서는 빔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빔의 저변 확산과 그 빔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ISO 표준이나 다른 표준들을 계속 이렇게 얹어서 결국적인 지속 가능한 건설 그리고 넷제로를 향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내년 Q1에 저희가 출범을 지금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실은 저희 BSI 고객사이시건 BSI 고객사가 아니시건 일단은 건설 산업군에 계시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저희가 좀 참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범식 이후에는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이나 세미나 이벤트를 이제 요 빔 태스크 그룹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멤버십 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판에 이제 요거 끝나시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 태스크 그룹 빔 연구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설문조사 내용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 이렇게 이메일로 송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 지속 가능한 건설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BSI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어, 어,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BSI 마케팅 팀의 양소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